안녕하세요. 10월 모의고사 공통문항에 대한 해설을 이번 영상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루트 8이랑 둘이 더해주면은 3번이 나와야겠죠. 자, 간단한 적분입니다. 2 넣어주면 16에 2분의 1, 8 더해주면은 2번이 정답. 등비 수열인데 양수다. 그럼 A2의 제곱이 4니까 A2는 2, A4도 마찬가지로 8입니다. 자, 두 칸씩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곱하기 4 해주시면 32가 됩니다. 1보다 오른쪽으로 올 때 4가 되고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죠. 둘이 더하면 2가 됩니다. 자, 2사분면이니까 2사분면에서 얘는 코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값이 사인 세타다. 자,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란 얘기고, 어쨌든 얘네들 둘 다 음수인데 탄젠트 세타가 1대2의 비율을 가지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탄젠트는 마이너스 2, 둘이 곱해주면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f1인데 f1은 지금 1 넣어주시면은 1 플러스 a고, 그 다음에 도함수 구해주면 1 넣었을 때 1이죠. 자, 그래서 x-1 플러스니까 접선은 x 플러스 a입니다. 자,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였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절편을 PQ라 하죠. 얘가 6이면 요 길이는 1대1 대 루트 2가 돼야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인데 공식이 있죠. 아랫부분 먼저 계산하면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4 빼기 0의 세제곱, 위에 거는 둘 다 지금 6분의 1에 똑같은 애들이죠. 2 빼기 0이나 4 빼기 0, 4 빼기 2나 2의 세제곱에 두 개가 있다. 그래서 6분의 위에 게 16, 밑에 게 64니까 6분의 80이 정답이 됩니다. 3분의 40이겠죠. 첫째 항이 20이다. 첫째 항이 20이고 둘째 항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아직 절대값 양수이니까 뭐 2씩 빼주고 있겠죠. A3은 16.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20이라는 등차 수열을 일단 따라가죠.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얘가 절대값이 음수가 되기 전까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 A에 10 정도 넣어볼까요? 10 넣어보면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A11부터는 2 넣어주시면 0이 되고, A12는 뭐가 되냐면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때부터는 13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2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반복되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자, A14, A15. 자, 그래서 이거를 A30까지 더해달라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이 부분은 2로 묶어내면 1부터 10까지의 합이니까 1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몇 개가 나오냐면 이렇게 두 개씩 묶어낼 수 있죠. 이렇게 묶어냈을 때 몇 개가 나오냐면 원래 1부터 30까지 두 개씩 묶으면 15개인데 그 중에서 5 묶음은 날려버리면 총 10개의 덩어리가 나옵니다. 10개의 덩어리에 대해서 마이너스 2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20이다. 둘이 더해주면 90이 정답입니다. 제곱차항 계수가 1인 다항함수에 대하여 뭐 특별히 적분을 하는 꼴은 안 보이죠. 자,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합시다. 그럼 fx는 최고차항 1이고, 자,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f'x가 n, x에 n-1인데 거기다 다시 x를 곱했죠. 그럼 최고차항만 보는 거예요. 자, 어쩌고 저쩌고 됩니다. 최고차항은 여기는 2x제곱입니다. n-3에 xn제곱인데 n이 2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n은 3이어야 되고 그때 요거는 날라간다.
자, 그래서 n이 3이다.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라고 써볼게요. 왜냐면 뒤에 상수값은 없죠. 양변이 지금 0을 넣었을 때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x에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는 빼기 3의 fx는 2x제곱 마이너스 8x다. 계산을 해주면 이게 아까 날라갔죠. 2ax제곱이랑 마이너스 3a의 x제곱이 있고 그 다음 플러스 bx에 마이너스 3b의 x가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a는 2가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8이므로 a는 마이너스 2, b는 4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 다시 넣어서 1 넣어주시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가 되겠죠. 자, 얘네들이 더하면 2였고 거기다 1 더해주면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고 로그 함수 두 개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자. 자, 일단 첫 번째 로그 함수부터 그려보면 우리가 앞에 마이너스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근데 그거를 뒤집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점근선이 있고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이런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만나는 점을 a, b를 하고 얘네들의 x좌표를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중점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이 직선 위에 있다. 이걸 대입하라는 얘기죠. 자, 계산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x분의 1이 x 플러스 2에 같다. 요거에 지금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죠. 자, 그래서 x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2의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은 0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점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2분의 f 알파 플러스 f 베타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를 쓰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요거의 실근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a가 나오고 알파 베타는 1이 나옵니다. 자, 요걸 대입을 해주면 중점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f 알파는 여기 넣어주면 되죠. 첫 번째 거에 넣어주면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알파랑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베타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로그 2에 알파 베타가 되고 얘가 1이니까 날라가죠. y 값이 0입니다. 자, 이 m 값이 직선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대입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5는 0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럼 a는 넘어가면 a가 음수가 a가 지금 넘어가면 4분의 5가 됩니다. 그럼 중점이 마이너스 a였으니까 맞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x제곱에 플러스 4분의 2ax니까 2분의 5x 플러스 1은 0에 두 실근이 알파 베타였다까지 다시 한번 써봤어요. 자, 그러면 2x제곱에다가 5x 플러스 2는 0은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였다. 이게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알파, 베타 얘네들은 2분의 1이랑 2랑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풀마 1이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y좌표는 풀마 1이다. 자, 여기는 값이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방금 2분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는 2분의 3만큼의 길이를 가집니다. 자, 얘는 2분의 4고 얘는 2분의 5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A, B 사이의 길이는 2분의 5가 정답이다.
자, 그 다음 11번. 두 정수 AB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습니다. 0에서 4까지 여기 띄어져 있는데 이 이차함수를 주기성을 가지고 그려라. 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게 잘 보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0이랑 F4는 같아야 된다. 즉 2차 함수니까 2에서 대칭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다시 한번 써보면 대칭축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죠. 그다음 뒤에는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4가 나와야 되니까 0을 넣어주면 여기서 4a죠. 그래서 마이너스 24가 나오려면 4a 빼주고 마이너스 24 fx를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지금 요 위에 있는 식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ax가 bx랑 같다. 즉 b는 마이너스 4a라는 사실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a, b가 지금 둘 다 정수라 그랬으니까 b는 4의 배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플러스 b니까 얘는 마이너스 3a다까지 적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한 게 뭐냐면 0, 4, 8, 10, 12, 6인데 2를 지금 축으로 이차 함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된다. 자, 그럼 A는 지금 정수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0일 때 마이너스 24니까 대충 이렇게 찍어 놓고 얘가 근데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생겨버리면 실근을 가지지 않으니까 A는 음수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야 실근을 가집니다. 자, 24까지 내려오고 다시 6을 축으로 똑같이 생겨야겠죠. 10을 기준으로 갑니다. 자, 1부터 10인데 그러면 1부터 10이니까 1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1이 여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실근의 개수가 5개. 이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애들은 무조건 확정이죠. 그러면은 1이 어디 있어야 돼요? 1이 반드시 이 실근의 왼쪽에 있어야 5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f의 1값은 음수여야 되고 f의 2값은 양수여야 된다.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1 넣어 주시면 1 넣어 주시면은 a 3a 24 음수 2 넣어 주면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가 양수다. 자, 그래서 넘겨주면 3a는 마이너스 24니까 a는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보다는 작은 정수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일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3a를 구하시오니까 정답은 그 다음 12번 주기함수 문제입니다. 일단 최대 최소가 플러스 마이너스 4였다가 2씩을 더해주고 있으니까 최대는 6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2입니다. 접어 올려라 절대값인데 얘랑 우리가 y는 2와 만나는 교점 개수를 셀 거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을 씌워서 그래프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풀마 2와 만나는 그래프 개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안에 거 살짝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하면 a로 묶어냈을 때 x 빼기 3a분의 파이이므로 주기가 a분의 2파이가 주기고 평행이동은 3a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 뭐 이런 거죠. 평행이동 하기 전에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최대가 다시 6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2입니다. 뭐 이런 그래프죠. 자,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그려라 그랬냐면 얘는 a분의 4파이 두 주기만큼을 그려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얘를 평행이동 하시오이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조금만 하면 되죠. 3a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살짝 이동을 시켜주면 살짝 이동을 시켜서
두 주기만큼을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어중간하게 끝나게 될 텐데, 자, 이때 y는 2랑 y는 2와 y는 마이너스 2가 만나는 이 6개의 점들의 실근의 합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일단 n은 6이다라는 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의 이제 실근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대칭축을 이용하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행이동하기 전 상태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할 건데, 위에 있는 그래프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 대칭축의 2배다 이렇게 계산을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2배다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얘는 구하기 쉬우니까. 근데 여기선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뭐냐면 알파를 3a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한 거고, 얘는 베타를 3a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의 실근의 합은 뭐냐면, 얘도 대칭축도 뭐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뭐 한 거냐면 3a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대칭축에다가 뭘 할 거냐면, 우린 얘네들의 합을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 곱하기 2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위에 걸로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의 실근의 합은 뭐를 할 거냐면, 얘네 두 개의 대칭축인 요놈 구할 수 있죠. 지금 요 한 주기만큼이 뭐였냐면 a분의 2파이였으니까 그걸 4등분 해주면은 2a분의 파이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a분의 파이죠. 거기다 뭘 더하셔야 되냐면 3a분의 2파이를 더하셔야 된다는 얘기. 요걸 실수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이번엔 이 지금 색깔을 다르게 해서 얘네들은 지금 둘 다 같은 대칭축을 사용하고 있죠. 얘네들. 자, 얘네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한 주기 끝나는 부분인 a분의 2파이였고, 여기가 그 다음 한 덩어리니까 a분의 3파입니다. 그래서 대칭축은 a분의 2.5파인데, 그럼 뭐 하자 그랬냐면 대칭축의 2배를 해준 다음에 플러스 3a분의 2파이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a분의 5파이에다가 3a분의 2파이를 더해줘야 된다. 자, 얘네들과 근데 지금 얘네들이 몇 개냐면 밑에도 있죠. 지금 구한 게 뭐냐면 대칭축을 이렇게 이동시킨 거를 계산한 거죠. 그게 2개가 있어야 된다. 자, 그거랑 지금 요거 2개 더해주면은 39라는 값이 나와야 된대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a분의 파이는 a분의 11파이만큼 있죠. a분의 11파이가 있고 3a분의 2파이가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분의 13파이가 39가 되더라.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자, a는 3분의 파이만큼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자, 그래서 a 값과 n 값을 구했으니까 둘이 곱하면 2파이라는 값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삼각함수가 여기 나왔네요. 자, 도형. 자, AB가 2, 그 다음 BC 길이가 3 루트 3, CA가 루트 13이다. 자, 그리고 AD가 2가 되도록 잡았고, E를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면, AB, 다시, ABD가 1에 내접하도록 그려라. 이 사인 법칙을 쓰겠다는 거죠. 자, 뭐 요 정도 하고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코사인 ABC. 자, 코사인 ABC에서 각 B를 세타라고 하면, 얘는 2, 3 루트 3분의 4, 27 빼기 13 해서 4, 3, 12 루트 3분의 31에서 13 빼면 18이죠. 그러면은 6으로 나눠주면은 2 루트 3분의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이네요. 특수각입니다. 자, 2분의 루트 3이다라는 거 금방 구했고,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2분의 사인 값은 2분의 1이고,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우리가 사인 세타분의
AD 길이는 2R이니까 반지름 사인 역수죠. 그래서 얘는 2다. 자, 그래서 여긴 2다 구했습니다. 자, 그다음 ADC에 대해서 지금 CAD가 나와 있는데 CAD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ACD 여기는 베타라고 합시다. 자, 여기 지금 세타였으니까 요만큼은 파이 빼기 세타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자, 여기서 사인 법칙을 써보면 사인 알파분의 루트 13이랑 사인 베타분의 2랑 잘못 썼습니다. 사인 알파분의 대응되는 변이 CD죠. CD. 그 다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루트 13 이렇게 갖다 됩니다. 요건 지금 같은 외접원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반지름을 쓸 수 없고 대신에 뭘 할 수 있냐면 요게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 아까 구했죠.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었으니까 2루트 13이다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아까 특수각이었으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바로 루트 3이 나오죠. 이등변이니까 루트 3입니다. 요 아래에 있는 애들이 3루트 3을 지금 각각 나눠 가졌기 때문에 CD도 루트 3이다라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사인 알파는 얘 넘어오면 이 루트 13분의 루트 3이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인 알파 구하는 거였죠. 지금 이 과정이. 여기서는 지금 베타를 이용해서 구하라 그랬는데 어쨌든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DE 조그마한 삼각형에서 DE의 길이 사인 법칙을 이용하시오니까 사인 알파분의 D는 이것도 지금 아까 전에 구했던 똑같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 2였죠. 그래서 얘는 4다. 4 사인 알파가 D 길이다. 사인 알파는 아까 전에 구했습니다. 2 루트 13분의 루트 3이다. 해서 루트 13분의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2 하나 날라가고 루트 13분의 6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자가 뭐 S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죠. 자, 적분한 거를 라지 F라고 하면 라지 FX에서 라지 FT를 뺀 게 0이다 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스몰 fx를 적분한 게 0, 기억번을 볼게요. 기억번은 스몰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얘를 적분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0,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라지 fx, x축은 어디인지 몰라요. 대신에 라지 fx랑 라지 ft랑 같다. 얘네들을 만족하는 t값이 변할 때마다 이 값을 지금 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예요. 예를 들어서 t값이 여기 있으면은 라지 fx와 라지 ft가 만나는 실근의 개수는 2개가 되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기획은 g1을 구하시오니까 t에다 1 넣으면 라지 fx와 라지 f1 이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1개죠. 맞다. 이 기획번은 이렇게 해결하시고 문제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니은번 fx가 0인 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라지 fx를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함수 값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생겼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면까지 했고 GA가 3이다. GA가 3이다 라는 얘기는 어떤 A 값에서 우리가 라지 FA를 껐을 때 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라는 거죠. 3개짜리 있나요? 요런 거 있죠. 여기가 A1이 될 수도 있고 얘가 A가 될 수도 있고 얘가 A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함수값이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면 뭐 되죠. 다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겨 먹으면 극소값의 그 차이에 관계없이 이런 A 값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D급번 B를 넣었을 때
함수값과,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와 B 주변에서의 FB 주변에서의 그 교점 개수, 얘네들 더하면 6이 되는 그런 함수의 개형을 찾아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거 지금 여기서 두 개고 요 위아래에서도 두 개이기 때문에 6개를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요런 니은번에서 했던 그래프 개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 3개고 그 밑에 지금 그러니까 A1에서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 끄었을 때 다시 끄어주면은 7개예요. 4개를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7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서도 하나, 둘, 셋이고 위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올라가면은 4개고 밑으로 내려가면 2개이기 때문에 6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함수값이 같으면 어떻게 되냐인데, 만약에 함수값이 같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B값이 B1 혹은 B2일 때 지금 교점 개수 2개고 B1보다 살짝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갔을 때 끄어주면 이렇게 생겨 먹었죠. 그랬을 때 4개이기 때문에 4 더하기 2에서 6을 만족하는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극소값이 같은 상황인데 이런 B값이 0이랑 3밖에 없다 그랬으면은 이 가운데는 당연히 2분의 3이어야 됩니다. 이 정도 사차함수의 개형 특징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라지 fx가 이런 개형이기 때문에 스몰 fx는 최고차항 나와 있죠. 1이고, 도함수가 그러니까 x-2분의 3, x-3 얘네들이 극대극소가 되는 애들이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 주시면 4를 집어넣어 주면은 4, 1, 4 넣으면은 2분의 8이니까 2분의 5 해서 10이 됩니다. 자, 근데 12다 그랬으니까 D급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SN이 이참수인데 자연수 PQ에 대해서 끝에 Q가 있죠. 그러면은 초항만 다르고 이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다라는 거 공부하셔서 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지금 2차 함수의 대칭축이 P분의 18이에요. 그러면 P가 만약에 1이나 2, 3 이런 자연수 18의 약수면 이 축이 자연수가 될 거고, 자연수 예를 들어 1이면 축이 18인데 그럼 S17이랑 S19는 같을 수밖에 없죠.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일단 P가 4가 되더라도 축이 2분의 9이므로 4.5죠. 그러니까 4랑 5라는 S4, S5가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P5, 그러니까 P는 5일 텐데 P가 5가 된 대칭축이 5분의 18이죠. 3. 얼마 얼마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1, 2, 3이 있는데 얘네들과 같은 대칭을 이룬 애들 살펴보면 여기는 5분의 얘가 15니까 5분의 21, 얘는 5분의 26, 5분의 3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 2, 3이랑 대칭되는 부분에 자연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얘가 6보다 크니까 7은 여기 어딘가에 대칭인 게 1보다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SN이 같은 애들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P1은 5가 맞습니다. 그래서 SN은 5n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q다라고 써놓으시면 되고, 이때 A1은 q 마이너스 31이죠. 그 다음 AK는 뭐냐면 SAK는 SK에서 K-1를 빼서 K는 2 이상일 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공식을 알고 있으시면은 이제 여기 Q니까 둘이 빼면 어차피 Q는 날라가요. 그래서 지금 2차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을 때 그 등차 수열이다를 알고 계시면 최고차항 5가 2분의 D니까 D는 10이죠. 10K. 그 다음에 A2부터니까 A2는 S2-S1 해서 S2가
Q-54 20에 72 빼주면 20에서 72 빼면은 마이너스 52 에서 Q-31을 빼면 얘가 마이너스 21이죠. A2가. 그러면은 2 넣었을 때 4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AK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10K-41의 절대값 씌운 게 Q-31이라는 A1 값보다 작도록 하는 K 값이 3개여야 된다. 이걸 만족하는 Q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그려볼까요? K축을 그리면 4.1 기준으로 기울기가 풀마 10인 이런 그래프 생기죠. 자, 그럼 4는 뭐 바로 옆에 붙어 있을 거고, 5는 살짝 떨어져서 0.9만큼, 3은 1.1 떨어졌으니까 5보단 더 큰 값이죠. 자, 그럼 A1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A1보다 이 절대값 그래프가 작은 쪽에 3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얘네들은 3, 4, 5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값은 6이죠. 자, 6인데 6일 때 만약에 아이고 너무 크다. 6일 때 만약에 이렇게 같은 지점 지나가도 될까요? A1이 되죠. 그래도 이것보다 작은 애들은 3, 4, 5니까. 자, 그래서 등호 관계를 잘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A1이라는 Q-31은 6일 때 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6 넣어주시면 19가 되죠. 그 다음에 3일 때보다는 커야 돼요. 3을 포함해야 되니까 3 넣어주면은 11이 됩니다. 자, 따라서 Q는 31 더해주면 42부터 50까지의 값이 되고 43, 44, 45, 46, 47, 48, 49, 50 이렇게 8개가 되겠습니다. 뭐 쌍을 이룰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쌍을 이뤄주면은 93짜리가 4개 있으므로 94, 36, 372가 정답이 되어야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로그 2에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9. 자, 마이너스 남겨놓고 2분의 1 올라가면 3이 되죠. 로그 2에 32. 정답은 5. 3일 때 극소다. 3차 함수인데 3일 때 극소다. 더함수를 계산을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다. 자, 그럼 3 넣으면은 얘가 x 빼기 3 뭐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죠. 3 넣어주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합시다. 3 넣으면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a는 0이다. a는 9니까 마이너스 9가 나오죠. a가 마이너스 9.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냐면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냥 얘가 근각계수관계 쓰면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하고 알파 플러스 3이 2가 돼야 되죠.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인데 얘가 3분의 a니까 a는 마이너스 9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죠. 자, 그 다음에 극대값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1일 때 계산해 달라는 거죠. 마이너스 1 빼기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9 플러스 10. 19에서 4 빼주면은 1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요거를 5까지라고 먼저 계산을 해주면 1부터 5까지는 2k에서 마이너스 2k 빼주면 4k이고 나머지 날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 6일 때 값 하나 남아있으니까 넣어주면은 49를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4 곱하기 2분의 5, 6이니까 5, 6, 30에 60 더하기 49에서 10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VT 그래프인데 4t로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12 대칭적으로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VT 12. 자, 어쨌든 t는 k에서 가속도가 0이다. 여기서 가속도가 0인데
우리가 대칭적인 3차함수는 1대 루트 3인 거 알고 있나요? k에다가 12를 루트 3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k 값 구했고 이때 0부터 k까지 움직인 거리는 이 적분값의 절대값. 자, 그래서 vt 계산한 다음에 접어 올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t 4제곱 빼기 24t 제곱이죠. 얘를 0부터 k까지 한 거를 구해라. k가 왜 이렇게 t 맞죠? k가 계산이 복잡하게 돼 있네. 이게 아니죠. t제곱 빼기 10이니까 여기 루트 10이고 루트 10이니까 얘가 루트 4니까 2입니다. k가 2죠. 자, 그래서 k가 2니까 16에서 24 곱하기 4를 9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0이니까 80만큼을 움직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최고차항 1인 3차함수가 있는데 가조건에서 분모 0으로 갈 때 분자도 0이어야 값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f0은 1이다라는 조건 하나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fx가 있을 때 이게 1이에요. 그러면은 둘이 빼면은 여기를 지금 x축으로 생각하는 거고, 접어 올렸을 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0이면 f 0보다 큰 쪽에서,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면 이쪽에서는 f0 빼기 1이 음수예요. 그래서 이때는 f'0의 마이너스 값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이니까 요거죠. 이게 f'0이니까.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지금 다시 좀 큰 곳에서 0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올 때는 이 fx 값이 이 1보다 크니까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져서 f'0이에요. 얘네들이 같아야 값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좌극한, 우극한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f'의 0은 0이다. 이 정도도 생각할 수 있죠. 절대값 붙어 있지만. 자, 그래서 지금 가조건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 단순하게 이런 애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0,1에서 3중근을 가지는 이런 거. 얘는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면 5 집어넣었을 때 이게 x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126이라는 후보가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나조건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x가 0보다 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x 날라가서 fx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가 이게 음수니까 날라가면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그랬던 1번 케이스도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있으면 0보다 큰 쪽에서는 이 직선보다 fx가 위에 있어야 되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맞죠? 일단 1번 케이스는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0,1을 지나고 f'0이 0인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가 0,1이다. 근데 얘는 지금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5일 때 최대값을 가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면은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왼쪽 그래프 상황만 볼 건데 얘도 뭘 만족시켜야 되냐면 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왼쪽 부분에 있는 애들이 다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죠. 오른쪽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는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냐면 접히는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접혔을 때 얘가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우리가 그 그래프 개형을 사실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식을, 자, 여기가 y는 1이었고 여기 0인데
여기 3알파라고 할게요. 자, 여기 2알파, 알파. 자, 그러면 fx는 최고차항이 지금 1인 3차 함수니까 x제곱에 x 빼기 3알파다라고 씁시다. 플러스 1.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랑 만나는 지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0 넣으면 당연히 만나겠죠. 0 넣으면 지금 둘 다 1, 1이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때야 되냐면 이렇게 허근을 가지거나 아니면 접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접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x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써봅시다. 이거 넘어가면 x 묶어내면 x제곱 빼기 3알파 x인데 에다가 플러스 4죠. 는 0이죠. 이거 0 아까 교점 확인했으니까 넘어가고 이 2차 식이 어때야 되냐면 허근을 가지던지 음수인 중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접할 때까지만 올라가야 나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9알파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알파 제곱이 9분의 16이니까 알파는 3분의 4에서 마이너스 3분의 4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알파 이렇게 됐고 알파는 음수니까 우리가 이 부분만 잘 신경을 써주면 돼요. 이때 f5 값은 지금 fx가 이거였으니까 f의 5 값은 25 곱하기 5 빼기 3알파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지금 126은 그대로 나와 있죠. 126에다가 마이너스 75알파인데 알파는 음수인 상황에서 마이너스 3분의 4까지를 집어넣어주면 최대값을 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26에다가 75 곱하기 3분의 4 해주시면 이게 25니까 100이죠. 빼기. 그래서 2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그래프 지수함수 있고 마이너스 루트 3x와 만나는 점을 여기 a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루트 3, 그 다음 OB 길이가 루트 19의 비율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그냥 알파를 덧붙여 줄게요. 그러면은 AB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루트 19에서 3 빼주면은 루트 16이니까 4알파만큼의 길이를 가집니다. 자, 그리고 요 기울기가 직각이니까 루트 3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살짝 보조선을 그어주면 루트 3분의 1이니까 요만큼이 1대 루트 3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4알파니까 얘는 2알파여야겠죠. 그 다음 1대 루트 3이니까 요 x축만큼 떨어진 길이는 2 루트 3이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어주면 여기가 루트 3알파면 얘는 2분의 루트 3알파만큼의 길이를 가져야 되고 거기 루트 3배를 해주면 2분의 3알파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때 식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알파 콤마 2분의 3알파가 A죠. 이거를 곡선에 넣어봅시다. 그러면 A에 뭐 하자 그랬냐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날라가서 루트 3알파 에다가 빼기 1을 해야 되죠. 빼기 1 넘어갑시다. 그냥 빼기 1 넘어가면 플러스 1이고 2분의 3알파가 y 값입니다. 이게 첫 번째 A에서 얻어낸 거고 B좌표는 뭐냐면 A에서 요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래서 B좌표는 요 마이너스에서 2루트 3만큼 움직인 거니까 B좌표는 몇이죠 그러면? 2분의 3 루트 3 알파 그 다음 Y좌표는 2분의 7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면 A에 2분의 3 루트 3 알파는 1 플러스 2분의 7 알파입니다. 자, 우리가 두 관계식을 잘 이용을 해보면 되겠죠. 1 플러스 2분의 3 알파의 세제곱을 하면 여기가 3 루트 3 알파가 될 거고 그럼 얘도 1 플러스 2분의 7 알파의 제곱을
해주면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AB의 길이니까 4알파, 여기서 바로 알파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할 건데 안에 2를 넣어주고 싶으니까 2를 넣으려면 2의 세제곱이 필요하죠. 8분의 1에 2 플러스 3알파의 세제곱은 마찬가지로 여기는 4분의 1에 2 플러스 7알파의 제곱입니다. 자, 양변에 8 곱해주면 여기 2가 남고 27알파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9알파 제곱의 2 플러스 3 곱하기 3알파의 4 플러스 8은 42에다가 49알파 제곱에 14니까 28알파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27알파 세제곱에 얘가 지금 27에 54알파 제곱이고 얘가 마이너스 98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얘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몇이죠? 98에서 얘 빼주면은 44 알파 제곱인가요? 에다가 얘가 9, 4, 36이고 28이 아니라 56을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0 알파. 8은 날라갑니다. 자, 이렇게. 자, 알파 27을 묶어주면 알파 제곱 44 알파 마이너스 20은 0.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해보면 27을 1로 먼저 해보면 12 했을 때 54에 10 되죠. 자, 그래서 알파는 2가 됩니다. 27분의 마이너스 10은 될 수 없죠. 알파가 거리 양수니까. 자, 그래서 알파가 2니까 4알파는 8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2번. t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값을 m1, 오른쪽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값을 m2로 하자. 그 차이를 gt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개형을 이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들 먼저 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t가 이렇게 왼쪽부터 움직이면 요 구간에선 지금 t보다 왼쪽에 있는 그 최소값 m1이라고 그랬는데 m1이 계속 움직이죠.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m2는 뭐냐면 지금 t보다 오른쪽에서 제일 작은 값이니까 이게 m2죠. 지금 요 사이 공간에서는 m1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 m2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이 뺐을 때 상수가 나올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상수가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게끔. 그러면 얘보다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t가 여기 있으면 m1은 얘로 고정이 돼요. m1 고정. 대신에 얘보다 오른쪽으로 갈 때는 최소값이 계속 이 t일 때 값이죠. 움직입니다. 이런 케이스 안 되는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이런 거죠. 극소값이 같은 경우 먼저 생각을 해보면 똑같아요. 자, 지금 얘가 t라고 하면 t보다 작은 쪽에서 지금 m1이 계속 움직이고 m2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오면 얘는 안 돼. 요 구간 안 되고 요 사이를 살펴보면 얘는 여기 t가 왔을 때 t보다 왼쪽에서는 m1 고정돼 있고 t보다 오른쪽에서도 m2 고정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m1, m2를 뺐을 때 이 k 값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m1, m2가 같으면 안 되죠. 그래서 m1, m2를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 여기가 m1, 여기가 m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t가 요거보다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m1은 계속 움직이고 m2는 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안 되고, 자, 여기부터 살짝 오른쪽으로 갔을 때 생각을 하면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왼쪽에 m1이 있고 오른쪽에 m2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요런 경우의 t 값에 대해서는 계속 움직일 때 m1, m2가 고정돼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이 동그라미 친 부분까지 가게 되면 여기까지는 어떠냐면 왼쪽에는 M1, 오른쪽은 M2 이렇게 되죠. 대신에 요거를 살짝만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M1이 얘가 아니죠. M1이 얘가 아니라 이 점점 움직인 t 값이 M1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정을 시켜보면 0부터 2가 요렇게 와야 되죠. 0부터 2가 요렇게 와야만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fx라는 4차 함수고 g4가 0이다 돼 있는데 g4는 뭐냐면 t에다가 4를 넣었을 때 m1이랑 m2가 같다라는 의미죠. 4를 넣었을 때 같아야 된다. 4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2보단 큰 쪽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m1, m2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만약에 온다 치면 요때는 얘가 m1이면서 얘가 m2가 돼요. 요거보다 살짝 올라가게 되면 요때는 요 밑에 있는 놈이 m1, 얘가 m2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가 4라는 값이라는 것도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그래프가 생겨 먹었다. 자,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을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라고 하고 fx는 x제곱에 x-2 플러스 다시 x-알파 이렇게 세 개의 실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m1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안 썼냐면 4일 때 지금 극소값 가진다. 도함수 안 썼죠. 자,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해주면 x 세제곱 빼기 2x 제곱에 x 빼기 알파 플러스 m1이니까 얘는 정리를 하면 정리 안 하고 미분하셔도 돼요. 곱미분 써도 되고 x 4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의 x 세제곱 플러스 2알파 x 제곱 플러스 m1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도함수 구하시면 f'x는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3에 2 플러스 알파의 x 제곱 플러스 4알파 x가 되겠죠.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 주시면은 256 빼기 4 넣으면 16에 48에 2 플러스 알파 4 넣으면 16 알파가 됩니다. 얘가 0이어야 돼요. f 프라임 4는 0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8 알파니까 마이너스 32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96이니까 플러스 160인가요? 160은 0이다. 알파는 5가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 알파는 5가 나왔다. 뭘 구하시오냐면 K값. K값은 뭐였냐면 아까 M1, M2 차이였죠. 여기가 M1이고 여기가 M2인데 이 차이값을 구하시오입니다. 차이값. 여기 K. 그 다음에 또 뭘 구하시오냐면 G의 마이너스 1을 구하시오. G-1은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이거 왼쪽에서의 최소값은 그냥 F1이죠. F-1.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의 최소값은 M2예요. 밑에 있는 애들. 요거. 그래서 얘가 지금 G1이 되겠습니다. G-1.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하면 됩니다. 일단 K값 먼저 구해보면 지금 0을 넣었을 때는 M1이죠. 그 다음에 4를 넣었을 때는 M1 더하기 어쩌고가 나옵니다. 요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죠. 네모친 만큼. 그래서 K값의 절대값은 요만큼 네모 박스에다 4 넣으면 그냥 돼요. 16에 4 넣으면 2, 그 다음 4 넣으면은 4 빼기 알파. 니까 32에 4 빼기 알파. 였는데 알파가 지금 5였죠. 5니까 마이너스 1. 지금 G0에서 G4를 F0에서 F4를 빼면 요 값은 32만큼이 나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구하면 되겠죠. F-1 값 구해주면 F-1은 1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 플러스 M1이다. M1으로부터 얼만큼 위로 올라가 있냐면 18만큼 올라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G-1이라는 값은 뭐냐면 18에다가
M2만큼을 빼라. 요만큼의 거리를 구하시오니까 맞죠? 18에다가 30이 더해주면은 50만큼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50에다가 K값 31 더한 82가 정답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통문항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